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그런데 사실 증권사이지만 두나무라는 기업의 5대 주주에 해당하면서 두나무 관련주에도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두나무와 비트코인 이야기보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대체로 은행, 증권, 보험, 즉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이유에 대해서와 기업 밸류업 일정 함께 알아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투자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투자증권 여기 보시다시피 증권사로 매매업, 중개업, 자문업 등등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나무의 5대 주주에 해당하면서 두나무 관련주로 묶이면서 비트코인 가격 등락폭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두나무는 업비트라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오르게 되면 두나무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하나투자증권도 투자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 두나무, 비트코인 이야기보다는 기업 밸류업에 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하나투자증권은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주요 내용 짤막하게 좀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 가치 개선 우수 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 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지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 개선시켜서 주주가치 재고를 시킨다는 정책이었죠. 세부 내용 같은 경우는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근데 사실 세부 내용 발표되자마자 실망이 좀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 내용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다음 달인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어서 6월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에 달하고 있는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은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그리고 연휴에 자율 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기업 가치 개선 계획에는 총 6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답니다. 먼저 현황 진단, 그리고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이 6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수 기업들에게는 표창까지 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공시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그리고 3분기에 밸류업 지수 개발이 완료가 되고, 공시 인센티브는 내년부터라는 내용들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으로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상당 부분 실망 매물을 좀 뱉어냈었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 최상모 기재부 장관께서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말씀을 해주신 게 있었는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좀 변함없이 추진을 할 거다 라고 밝히면서 현재 저평가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이 기업 자율 공시도 하반기에서 5월로 변경을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창패,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속도를 내면서 증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시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완전하게 반대를 하지 않았으나, 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한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과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기획재정부가 이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은 세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 세법 개정 같은 경우 국회 동의, 즉 민주당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일단 민주당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뭐 금융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을 작용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두나무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나무 비트코인과도 연관이 많이 있죠. 최근에는 뭐 기업 밸류업 그리고 비트코인 1억 달성, 그래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좀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 안 보여주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봤는데 이제 하나투자증권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제 1분기 실적을 바라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단 금리 흐름이나 뭐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 이 부근에서 좀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 부근에서 좀 지지해주고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좀 더 과거를 보시자면은 이 부근에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뭐 비트코인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1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 지지 받으면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뭐 비트코인 가격이 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지라인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하나투자증권 두나무 엑시트 했을 당시에는 이제는 기업 밸류업 정책을 좀 바라봐야 하겠는데,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뭐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할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관역철이었습니다.